선배님. 야, 아이고. 내가 안 보여줬지? 아이고. 선배님이 보내주신 거야. 언제 받으신 거예요? 오래됐어. 몇 년 전인데 계속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잘하셨네. 귀한 거고 너무 좋은 거고 나 이거 직접 들고 왔어요. 아이고. 저번에 서울 갔을 때. 아, 내가 또 한동안 만들다가 지금 못 만들고 있어가지고 업그레이드 한참 하다가 이게 만들다 보니까 더 이제 그 장인 정신으로 가가지고 너무너무 막 행복해지는 선물이에요. 진짜로. 옥동자가 저거를 만들어서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지. 옥동자가 스승이야. 개그맨. 아 진짜? 이 그릇 가게에서 만난 거야. 옥동자를 처음으로. 옥주부도 그릇을 보러 왔고 나도 네. 그릇을 보러 갔는데 두 남자가 만난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친해져가지고 이제 공방도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저 양주에 그 공방이 있어. 네. 양주. 난타 공연 가가지고는 그거 막 깎아가지고 거기 벼룩시장에서 팔고 그랬어. 앉아가지고. 그래서 유해진 배우가 나보고 너무 신기하다 그랬어. 맨날 내가 뭐 깎고 있으니까 너는 나중에 배우 안 하면은 너 이거 보고 깎아서 팔겠다. 원래 이 소질이 있으셨던 거야. 이 도마로 시작을 해서 가죽 공예도 하시고. 가죽 공예도 너무 재밌더라고. 그거를 한 땀 한 땀 꼬매가지고. 근데 그거를 좋아해야 재밌는 거지. 나 같은 사람 보고 하라 그러면 너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생각보다 안 그렇더라고. 너무 재밌어. 야, 내 손인지 아닌지 이 엄지를 보면 알 것 같아. 언제쯤 사랑할까 조금만 늦춰줄 수 없네요. 잘 써라. 내가 좋아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그냥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 그냥 나만의 작품이지. 나는 선배님이 제주도에 굉장히 자주 오신다는 자주. 얘기를 들었어요. 자주. 그리고 올레길을 마치 순례를 하듯이 어마어마한 그 올레를 걸으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전에 김희애 선배랑 한번 걸었었는데. 선배님? 남편분하고. 아, 고두진 선생님도 자주 걸으시고 여기 배우들도 정희도 한번 나랑 걸었어. 그래서 걸으면서 나한테 선물도 주고 길에 깃들이 만든 정신도 있고 또 걷다가 만나는 사람도 있고 같이 걷는 사람의 이야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잊고 살았던 혹은 몰랐던 이런 나한테 선물을 주는 그런 느낌. 진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창살에서 나오는 계기도 됐고. 보이지 않는 창살이라는 게 선배님한테 어떤 거였어요? 열등감도 있었고. 선배님이? 여러 가지로. 하고 싶은 욕망은 너무나 큰데 그에 비해서 이 자존감은 좀 낮아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들키기 싫어서 발현된 것들이 기인의 모습, 객기 있는 모습, 관심 받고 싶은 내 욕망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나 이렇게 하면 멋있어 보일 거야. 뭐 이런 거? 또 뭐 유엔성냥 이런 걸로 갖고 다니고
아니면 이거 토치 탁 켜서 주고 뭐 시계도 항상 자명종 갖고 다니고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래서 그거는 객기가 아닌데? 객기가 아니고 약간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되게 용감하다고 그랬어. 푹심한 바지에 막 생활 한복 그런 거 고쳐 입고 막. 전 세계에 그냥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내가 입는 옷은. 그렇게 다니다가 연기가 너무 좋아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때 우리 시크릿 때도 만났었고 그때도 막 그런 최종병기활 같은 그런 거 보면은 그때는 진짜 돌을 그냥 씹어 먹었어요. 막 간식으로. 응? 실제 돌을? 아니 그만큼 그게 막 뜨거웠다고. 그게 압력밥솥 같았어. 20대 초반 혹은 10대 후반부터 갖고 있었던 그 농축된 욕망들, 뭔가 이 답답함들, 그리고 나를 연기를 통해서 좀 뭔가 풀고 싶은, 또 이루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었나 봐. 이준익 감독님은 기분 좋은 직원을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감독님 그러니까 야, 나 지금 힘들지? 너 그것 때문에 힘들지? 맞아. 남들이 다 너 보는 것 같고 나 아니야. 뭐 성장 과정이지. 그렇게 잘못한 거야, 승용아. 인제는 성숙할 때야, 승용아. 근데 그런 통화 한마디가 정말 나 지금 왜 소름 끼친 거야? 여기까지 소름 끼쳤잖아. 야, 구름을 벗어난 날처럼 이렇게 촬영할 때 그때 유승용한테 진짜 그 수많은 배우 중에 진짜 하나한테 한 30분 넘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독이 그 고민이 뭐였냐면 그때는 우리 동기들이 뭐 있잖아요. 황정민, 정주영. 쟤네들은 한 작품만 하면 될 때 나는 5작품을 해야 되는 거야. 가장으로서. 그런 고민들을 솔직히 얘기했어. 그랬더니 난 그런 얘기를 해줄 때 그 이준익 감독님 얼굴이 너무 좋아. 승용아, 야, 땅을 막 파. 근데 막 피가 나. 근데 아파. 근데 더 깊게 파. 그 맑은 물이 나온다? 낮은 땅을 팠을 때 안 나오던 물이 진짜 깊게 파면 아픈데 맑은 물이 솟아난다는 말씀을 해주셔. 승용아, 어떤 캐릭터든 더 파. 그럼 생각지도 않은 맑은 물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때 선택한 게 최종병기활, 내 안의 모든 것, 7번 방의 선물 이런 게 도움이 엄청 많이 됐어. 끝까지 한번 파보자. 그때 고민했거든. 변발을 하고 뭐 만주어 얘기를 해야 돼서 한국 배우가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감독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라서 해야겠다.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 그 역할은 다른 배우가 선배님이 한 거 보고 떠오르지가 않았다니까. 근데 그 뒤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진짜 이준익 감독님 어른의 그 한마디. 그래서 사실 저도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혹시라도 기회가 될 때마다 어디서든 그런 좀 눈여겨봐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누구하고도 그런 좋은 동료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부채처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 되고 광고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많이 찍었어요. 이것저것.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그동안 한 20년 넘게 고민하고 고생했던 이게 결과고 보람이구나. 누려야지.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라는 이 방어 기제가 굉장히 유쾌하고 막 아까 말한 그런 여유로움 이런 것들이 약간 거만해 보였던 것 같아. 속으로는 늘 조급하고 불안한데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닌 어떤 오해들이 생기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제 막 말들도 많고 막 되게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 갑자기 너무 힘들었어 그때. 이거를 되게 즐기고 고마워하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그게 부담으로 자꾸 움츠리고 숨게 되고 불편하고 잘 될 때는 2층인 줄 알았는데 루프탑이 있는데 그게 뭐가 막 있는 거야. 작품이 계속 근데 진짜 안 될 때는 기생충처럼 진짜 최소한 요 정도는 되겠지인데 그 밑이 있더라니까 또 막 대박. 근데 행복하려고
연기를 하고 그 오랜 시간을 버텼는데 이게 한순간에 걷잡을 수 없이 도미노가 이미 막 또르르르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심각하게 연기를 못하겠다. 왜냐면 이렇게 막 재단되고 평가받고 진짜 수험생이나 이렇게 막 그런 거 더 가혹하게 그때 정말 이게 보이지 않는 창살이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들 중에서도 배우님들, 선배님들 다 겪었던 건데 그건 나를 나중에 겪은 거지. 그거를 나이 40 넘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되게 힘들었었고 되게 감사하게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일상이나 이 평범함이나 이 누려지는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한 거구나. 그래서 작품을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 그리고 촬영하면서도 이렇게 촬영 현장이 너무 행복한 거야. 막. 극한 직업이 잘 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과정이 너무 행복했던 거야. 그랬기 때문에 결과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내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동생들하고 우리 배우들하고 동료들하고 우리가 좀 잘 될 것 같아갖고, 야, 우리 뭐 지금부터 우리 이빨 보이지 말자. 그리고 무조건 인사는 무조건 뭐 칭찬하면 뭐 잘못해도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그 무대 인사 때는 펑펑 울었어. 이병헌 감독도 울고 PD도 울고 배우들은 막 대성통곡하고. 그때 막 치킨 광고 많이 들어왔는데 당연히 극한 직업 했으면은 치킨 뭐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어 뭐 할 줄 알았는데 형이 오빠가 안 한다고 하니까 그냥 국민의 푸드인데 소울푸드인데 이거를 한 기업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는 내가 마음이 너무 안 좋다. 그 애들이 그걸 다 따라줬어. 그래서 치킨 광고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때. 돈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이 정말 있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그러니까 철이 계속 나중에 드는 것 같아요. 선배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자리에서 비교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겪으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선배님은 잘 스스로 그걸 치유를 했고 그걸 극복을 했고 또 그 극복하는 과정에 이런 노력에 공과 시간들을 투자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때 나는 어땠나라는 게 지금 갑자기 막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노력한 게 없는 것 같아. 왜 눈물이 나지 갑자기. 그래서 좀 반성이 된다. 저도 뭔가 노력을 해봐야겠어요, 선배님. 나는 그냥 내 스스로 그냥 자꾸 나한테 투정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 나는 왜 이것도 힘들어? 나는 왜 이런 게 힘들어? 나는 왜 이런 거를 잘 이겨내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또 그걸 좋은 방향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막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들었어요. 아무튼 그랬구나. 이겨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감정의 분리수거? 우리 배우들이 흔히 그렇잖아요. 진짜 2019년 1월 23일인데 그때를 공명 같은 애는 부화절이라고 그러고 부화했다고. 나는 부활절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때 배우들이 다 힘들었었어. 진성규 배우는 뭐 악역으로 했다가 그 이미지를 좀 쇄신하고 싶었고 뭐 한이나 동희도 다들 각자 힘들었는데 그게 이제 부활절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내 타이틀 기사 보면은 다시 살아난 유승용, 뭐 부활한 유승용. 그걸 보고 알겠더라고. 내가 이 정도로 심각했었구나. 극한 직업에서도 딸이었나? 딸. 그치. 염력에서도 딸. 딸 아빠를 하면은 대박이나. 킹덤에서도 딸. 심지어 걔는 나를 독을 타서 죽였어. 딸이? 다 좋은 딸은 아닌 것 같아. 근데 딸 아빠를 하면 다 대박이나. 그러네. 얘기하면. 딸 아빠로서 딸바보로서 정말 그
친한 구성애가 저렇게도 순수하고 절절하게 표현이 될 수가 있나? 그 연기를 보여주는 대표 배우인 것 같아요. 선배님 말고 떠오르는 배우가 또 없네. 실제로는 아들 고3, 중3짜리 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큰애가 깐난애기였을 때 에피소드가 있는데 자는데 여름에 모기가 들어온 거야. 그 모기 들어오면 불 켜고 막 그 모기 한 마리 때문에 맞아. 근데 이제 셋이 같이 잤는데 어떻게 할게? 불을 켜면 애가 또 깨고 간신히 깰까봐? 옷을 벗었어. 다. 그래서 나 물을. 물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야. 배불러서 못 날아다닐 때까지. 그런 그래서 작품 속에서 그게 녹여나나 봐. 우리는 아버님 때랑 그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 시대는 사실 맞아. 생존, 생계, 그래서 무표정. 늘 지금 생각해보면 늘 무서운 아버지. 그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지금 이제 아빠가 되면서 이해를 하고 알게 됐지만은 그만큼 아빠랑 아들이랑 살가운 이건 없다라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나도 그럴 줄 알았거든. 근데 고3인데도 자식은 샘솟나 봐. 근데 지금 우리 아버님이 이제 와서 그 사랑들을 표현하시는 거야. 막 우리 아들 뭐 예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 아버님과 선배님의 그 두 아드님이 있지만 그 사이에서 선배님이 그런 사랑의 표현들을 무한히 했기 때문에 상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30대 초반인가? 아버지랑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아버지랑 식사도 불편하고 항상 나의 어마어마한 미션이었던 것 같아.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내가 배우를 할 수 있다고? 이게 엄청난 미션이었던 것 같아. 지금은 막 아버님이 하트 보내고 막 지금 만나요. 막 그런 키가 옛날에는 거인 같았는데 지금 요만하셔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그런 샘솟는 사랑이 나오는데 우리 아버지는 안 그러시겠어? 환경이 달랐겠지? 근데 그거를 나중에 알게 됐어. 근데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너무 많더라고. 기적처럼. 극한직업 이후로 작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꾸 뭐 가족. 그러니까 그 얘기가 궁금했어. 그래서 무빙도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이런 이야기고 아직 개봉 안 한 뭐 비광이라는 작품도 이제 김시아라는 배우 딸 나오는데 뭐 그런 작품이고 닭강정이라는 작품도 있는데 그것도 김유정 씨가 이제 딸로 나오는데 야, 근데 앞으로 줄줄이 딸 아빠야. 어떻게 계속 대박 나는 거야? 그런 게 자꾸 이렇게 마음이 가고 손이 가고 갑자기 유승용이라는 그 세고 강한 남자가 너무나 이번에는 왠지 톡 건드리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고 여리고 순수하고 짠하고 그 정말 소심이네.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을 이렇게 만나더라고요. 지금 무빙까지. 몰라, 그냥 어느 날부터 선생님은 내 마음속에 되게 존경심을 한 겹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 되시더라고요. 그런 게 그냥 스물스물 나한테 전달이 됐어. 밸런스가 내 요즘에 화두인 것 같아. 이렇게 침묵을 하더라도 야 비겁한 침묵이냐 아니면 그냥 조용한 거냐 뭐 듣는 귀냐 뭐 촬영하다 보면 주연 배우로서 해야 할 말이 있잖아. 끝까지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밸런스들이 되게 지금 요즘에는 중요해. 일도 중요하지만 아이들하고 대화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거를 진짜 딱 신앙하고 나는 이 비율을 거의 똑같이 근데 거기에 이제 내 건강도 이제 넣어서 맨발 걷기는 왜냐면 내가 무너지면 많은 것들이 무너지잖아. 그래서 그것들을 다 비율을 좀 잘 정해서 잘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거.
오늘은 나는 정말 유승용 선배님 만난다고 너무 막 들떠하고 조원이 만난다고 너무 설레하다가 명 강의를 들은 것 같아.